리안나의 패션 회사인 FNTI는 그녀의 막대한 명성, 동일한 이름의 거대한 뷰티 라인, 그리고 세계 최대 패션 기업인 LVMH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단 4년 만에 막을 내렸는데, 과연 무엇이 셀러브리티 패션 브랜드의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것일까? 팬티, 즉 팬티 메종 또는 팬티 쿠티르의 이야기는 사실 훨씬 이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리한나는 여러 소매 분야에 걸쳐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는 하나의 완전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소식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아주 소규모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보그호주와 같은 매체들은 그녀가 자신의 패션 회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추측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확한 예측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지나갔고, 결국 2017년에 이르러서야 회사가 기술적으로 설립되었다. 리안나는 매우 니치한 디자이너 의상을 착용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 선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심지어 그와 관련된 자신의 TV 프로그램인 Styled to Rock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2014년에는 CFDA로부터 패션 아이콘상을 수상했다. 따라서 리안나의 패션 라인이 출시될 것이라는 데에는 분명한 수요가 있었다. 그녀는 2011년 아르마니 진스를 시작으로 2010년대 영국의 하이스트리트 브랜드였던 리버 아일랜드, 신발에서는 마놀로 블라닉과 디올, 주얼리에서는 쇼파드 등 여러 브랜드에서 게스트 디자이너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특히 푸마와의 협업이 큰 성공을 거둔 이후, 그리고 푸마 여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어 연속적인 성공을 이끌어낸 이후에는 그녀의 패션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졌다. 그녀는 2016년 FN 어치브먼트 어워즈에서 팬티 엑스 푸마 스니커즈로 올해의 신발상을 수상하는 등 디자인 작업으로도 여러 상을 받았다. 의류 역시 뉴욕 패션 위크에서 열린 팬티 엑스 푸마의 2016년 가을 겨울 쇼가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처럼 그녀가 디자이너로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를 시작하기를 바라는 수요가 얼마나 컸는지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보게 될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 2019년 5월 10일, 리안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티 패션 하우스의 출범을 발표했다. 이 게시물에서 그녀는 재정적 후원사가 LVMH임을 밝히고 로고를 공개했으며, 이 브랜드가 1987년 크리스찬 라크루아 이후 LVMH가 처음으로 론칭한 신규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렸다. 참고로 크리스찬 라크루아 역시 이후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팬티는 이 인스타그램 발표 이후 엄청난 기대를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리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패션 소비자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리안나가 직접 선보이는 스타일과 팬티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품질과 접근성 높은 제품군 덕분에 하이 패션 스타일을 기대했습니다. LVMH는 이 브랜드를 강력하게 지지했고, 리안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약 3천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현물 주자로 투자했는데, 이는 실제로 현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에 가상의 금전적 가치를 매겨 투자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LVMH는 거의 동일한 규모의 실제 현금을 투자해 과반 지분을 보유했다. 브랜드의 전체적인 콘셉트는 체형이 더 곡선적인 여성들도 럭셔리 시장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개념적으로는 이미 팬티 뷰티를 통해 잘 알려진 팬티 브랜드의 가치관과 동일한 철학으로 출범이 발표되었다. 이 점은 팬티 매종이 출범하기 훨씬 이전에 2017년에 론칭된 팬티 뷰티와 2018년에 론칭된 그녀의 란제리 라인 세비지 엑스 팬티가 이미 존재했고, 이 두 브랜드 모두 팬티 매종이 출시될 당시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팬티 뷰티는 가장 폭넓은 피부톤을 아우르는 파운데이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차원에서 뷰티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세비지 엑스 팬티는 포괄적인 사이즈 구성과 브랜드 철학을 통해 빅토리아 시크릿의 몰락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큰 수혜를 입었다. 이 두 브랜드는 오늘날까지도 모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수익성과 성공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두 브랜드가 기록한 엄청난 매출과 리한나가 여러 협업을 통해 보여준 디자인적 재능을 바탕으로 LVMH가 팬티라는 이름을
럭셔리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브랜드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는 럭셔리는 의류와 가방에 있어 검증된 포지셔닝 전략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이 매종 팬디 브랜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처음부터 많은 것을 놓쳤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케팅에는 4P 프로모션, 홍보, 프로덕트, 제품, 프레이스, 장소, 하고 프라이스, 가격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보면 간단한 브랜드 분석만으로도 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쉽게 성공하지 못할 운명이라는 것을 조금은 눈치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4P 중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프로모션, 즉 홍보에 관하여 시작해 보겠습니다. 즉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지요.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시작했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내놓은 이 작은 광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광고는 리안나가 공식 출시 후 매장에 출시될 다양한 의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이크 프리젠트의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후에는 공식 출시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파티는 소셜미디어에서 예상한 만큼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예상을 뛰어넘지는 못하였습니다. 파티는 매종 팬티 브랜드 홍보를 위해 설치된 팝업 스토어 중 한 곳에서 열렸고 로익 프리장, 베르나르 아르노, 수지 맨키스 등 인플루언서와 업계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이 이미지들은 홍보에 많이 사용되었고 런던에 있던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가장 많았던 것은 선글라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브랜드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는 가장 큰 문제는 파티 자체의 컨셉이었습니다. 파티는 폐쇄된 공간에 초대된 사람들로만 진행이 되는 것이기에 일반 대중은 참여하기가 어렵고 파티에 참여하여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초대된 자들만이 즐기고 그것을 온라인에 게시한 사진 혹은 비디오를 보는 지극히 수동적인 경험 그리고 그들이 주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비지 팬티와 팬티 뷰티는 다양성, 즉 포용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세비지는 다양한 몸매를 위한 다양한 사이즈를, 뷰티는 다양한 피부색을 위한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접근성은 대형 브랜드 팬티의 핵심 가치였지만 패션 하우스 팬티를 출시하는 방식은 현재 팬티가 가지고 있는 DNA를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브랜드 이미지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로이크 프리젠트의 같은 영상에서 그는 팬티가 패션쇼 데뷔를 하지 않고 이 업계 파티에서만 데뷔하기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팬티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대중 앞에서 직접 패션쇼를 하지 않았고 대중에게 브랜드를 설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마케팅에만 집중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패션쇼는 청중에게 다가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패션쇼는 브랜드의 컬렉션의 방향, 컬러 등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파티와 달리 패션쇼에서 나온 모델들의 의상 색상, 패셔니스타들의 브랜드를 위해서 입고 온 스타일의 옷 등 조금 더 전문적인 공유 가능한 이미지와 영상 등으로 사람들이 쉽게 어디서나 즐기고 감탄 혹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팬티의 4년이라는 기간은 아쉽게도 대부분이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많은 회사들은 여전히 패션 위크 일정에 맞춰 영상 형식으로 패션쇼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면 팬티에서는 이 짧은 광고만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사에 접근 가능한 브랜드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 하지 않는 이유를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마린 세르가 스포츠 경기장에서 자신의 쇼를 펼친 것처럼 또는 2023년부터 디젤이 많은 학생들을 초대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패션을 친숙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점을 보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네요. 사실상 브랜드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실패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종 팬티는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코르셋 드레스 챌린지를 통해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아나가 어디서나 매종 팬티의 의상을 착용하였고 길거리에서 찍히는 사진들이 제품의 간접 광고처럼 잡지 혹은 온라인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종 팬티인은 즉 리아나였고 리아나가 자신의 브랜드를 언제나 입고 사진을 찍히는 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너무 노골적이게까지 보여졌습니다. 매종 팬티는 리하나의 스타 파워에 너무 많은 의존을 했다고 보여지네요. 이는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듯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벨라 하디드, 카디비, 레이디 가가 등 몇몇 유명인들이 신발과 몇몇 아이템들을 착용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BFTV의 이 영상에서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시상식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리하나 혹은 다른 유명인들이 레드 카펫에서 팬티를 입고 홍보하는 전략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점은 그렇게 큰 이유라고는 보여지지 않네요. 오히려 그와 반대로 미디어에서는 매종 팬티는 과할 정도의 좋은 평을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LVMH이 얼마나 업계에 큰 발을 뻗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엘르보그 같은 잡지가 팬티에 대하여 여러 좋은 평을 냈는데 이 두 잡지의 광고면을 보면 많은 부분이 LVMH 아래의 명품 회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종 팬티의 모든 규모에 비해서 브랜드 홍보 측면에서 크게 성공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브랜드를 홍보를 위한 타겟, 즉 누구에게 마케팅을 해야 할지, 마치 매종 팬티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 하듯 타겟층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독점적인 패션 브랜드를 원했다면 이름을 포용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는 팬티를 대신하여 다른 이름으로 이 브랜드를 런칭해야 했다고 보네요. 매종 팬티는 모든 럭셔리 브랜드로서 모든 라인을 포용하려 하면서 결국 팬티가 대중해주는 DNA인 포용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두 번째 P, 제품으로 넘어가 보자. 팬티는 여성복, 남성복, 슈즈, 주얼리, 아이웨어로 론칭할 계획이었지만 남성복은 실제 매장에 출시되지 않았고 우리가 받은 것은 이 홍보 영상 하나뿐이었다. 이는 신생 브랜드로서는 매우 방대한 제품 구성이다. 대부분의 브랜드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집중해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예를 들어 팬티 뷰티는 파운데이션, 세비지 X 팬티는 란제리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폭넓은 제품군으로 시작하면서 명목상 럭셔리 브랜드였어야 할 팬티는 타깃에서 출시되는 셀러브리티 브랜드처럼 취급되었고 그 결과 제품의 가치가 희석되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에 집중하면 각 개별 제품에 충분한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데 이는 고품질 럭셔리 제품으로 마케팅하려 했던 이미지와 어긋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이는 룩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제품 구성은 다소 밋밋했고 평론가들에게도 전반적으로 혹평을 받았으며 리안나와 그녀의 팀은 실제로 많은 룩을 직접 디자인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그녀의 그레이티스트 히트를 모아놓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다만 슈즈는 브랜드 후반부에 수상 경력이 있는 디자이너 아미나 무아디가 디자인했는데 그녀는 이후 자신의 슈즈 라인을 론칭해 현재 매우 성공적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무아디가 디자인한 이 슈즈들 중 상당수는 이후 수없이 복제되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고 일부 제품은 오히려 좋은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컬렉션 룩북 이미지를 보면 각 개별 룩은 괜찮다 정도다.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냥 괜찮다. 나는 특히 이 범백 코트가 마음에 든다. 꽤 멋진 룩이고 선글라스도 그렇고 바지는 매우 상업적인 아이템이다. 하지만 이 중 어떤 것도 팬티라고 외치지는 않는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컷이나 컬러 등을 보고 이 룩들이 팬티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중 어느 것도 경계를 밀어붙일 만큼 대화의 가치가 있는 디자인은 아니다. 이는 루이비통과 셀린 디자인 팀에서 선별된 인물들이 이 컬렉션 디자인을 도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꽤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매장에 가서도 이런 옷들을 쉽게 집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낀다. 사실 2019년에 처음 이 컬렉션을 봤을 때도 같은 느낌이었다. 셀러브리티 럭셔리 라인으로 밀고 나갔다면 패션 커뮤니티에서 럭셔리로서의 존중을 얻고 충분히 회자되어 대중에게까지 파급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이것이 바로 카니에 웨스트가 예지지로 해낸 방식이고 반대로 빅토리아 베컴은 자신의 브랜드로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그녀는 훗날 지금의 상황을 알았다면 브랜드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종 팬티는 2019년 영국 패션 어워드에서
얼반 릭스상을 수상했습니다. LVMH 산하 브랜드 혹은 디자이너들이 거의 대부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니 매종 팬티의 수상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홍보면에서는 타켓이 되는 고객층을 알지 못하였다면 제품면에서는 팬티가 없는 팬티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잘한 점은 세 번째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한 장소 영어 플레이스드입니다. 제품 판매에 있어서 위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팬티는 이미 자체 웹사이트와 미국 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갓 출시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매종 팬티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는 탄탄한 방식과 접근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접근성이 아주 편리하였습니다. See Now Buy Now라는 모델로 지금 보고 바로 구매하는 방식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제품 출시를 통해 초기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P, 가격는 실수가 발생한 부분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의 주요 고객은 20대 초반에서 중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컬렉션에서 출시된 기본적인 옷들은 이미 수백 달러, 재킷은 수천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 제품을 이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는 고객층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디자인 작업에서 하이스트리트나 디퓨저 라인의 가격은 팬티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발, 선글라스, 명품, 주얼리 같은 액세서리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을지라도 구매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를 줍니다. 그러기에 소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의류에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객들은 매종 팬티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원합니다. 즉 옷을 구입하는 것이 브랜드의 역사를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종 팬티는 수십 년간의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온 역사가 있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즉 이것은 매종 팬티가 선글라스, 신발이 매진되고 대기자 명단까지 오르기도 했던 것과 다르게 의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가격 포지셔닝은 기존 매종 팬티 고객들을 소외시켰고 대중이 팬티 뷰티를 통해 쌓아 올린 브랜드에도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즉 팬티를 사용하고 있는 매종 팬티, 팬티 뷰티, 사비지 팬티의 고객은 매종 팬티 고객군에서 제외되었고 명품 라인 가격으로서는 팬티 뷰티 사비지 팬티가 너무 대중화되어 있는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품 가격대로 형성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방향에서도 쉽게 성공할 수 없는 잘못된 포지셔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관, 브랜드 포지셔닝, 가격 전략, 제품 제공에 대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4P 중 LVMH에게 가장 쉬울 수 있었던 프레이스, 즉 장소, 즉 측면만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회사를 사업체로 회생시키기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품 안의 자식이었나요? 이 모든 실수들로 인해 매출은 매우 저조했고 LVMH 2019년 매출 보고서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2020년 보고서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계획이 너무 형편없어서 6천만 유로 규모의 이 사업의 실질적인 시장 조사나 계획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LVMH가 가진 무한한 산업 지식이 없더라도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텔파가 지금처럼 의도적으로 마이클 코어스처럼 보이려고 했더라면 옷 사업에서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을 겁니다. 아니면 팬티 뷰티로 많은 성공을 이루었듯이 신발이나 가방 같은 작은 제품군으로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패션쇼 행사를 좀 더 색다르게 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더 끌었다면요. 코페니 스프레이가 했듯 다니엘 아르샤미 자켓들을 전시장에 석고 작품처럼 전시와 같은 모습의 쇼였다면요. 했다면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아이템과 함께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충격적인 아이템들을 선보일 수 있었을 텐데 특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패션쇼였다면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팬티는 두 번째 컬렉션을 출시하지 않았고 약 1년 동안 온라인 컬렉션을 꾸준히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빈도가 줄어들다가 2020년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게시를 중단했고 이후 페이지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2020년 8월 유튜브 채널 게시도 중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2021년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모든 재고를 50% 할인 판매하였으며 매종 팬티 매장을 폐쇄하거나 적어도 당분간은 어떠한 새로운 매장을 열 계획도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팬데믹으로 인한 폐쇄와 그 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핑계라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주 큰 대기업에 있던 메종 펜디와 그에 관련된 업계 관계자들이 실패 원인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냥 단 한마디로 그저 형편없는 계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LVMH는 분명 패션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임은 확실합니다. 그를 함부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뒤따르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패션에서의 창작만큼 혹은 창작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의 흐름과 홍보이기 때문이죠. 이 당시 매우 맹렬한 비평가 유명한 수지 맨키스조차 메종 팬티의 컬렉션에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정도면 사실 저는 메종 팬티가 좀 더 세분화된 계획으로 액세서리 라인인 가방, 선글라스, 신발 등 역사보다 유행에 민감하고 쉽게 사람 눈에 브랜드 노출을 할 수 있는 명품 브랜드로 시작한다면 좀 더 쉽게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텔파 클레멘츠를 새로운 디자인 책임자로 영입하여 필요한 신조를 심어주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리안나의 사업 제국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실패의 원인이 전혀 그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출시 전이나 디자인 전에 브랜드 분석을 통해 소비자와 팬티가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운명에 처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브랜드가 대중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없는데 너무 거만했던 LVMH, 이 일을 예측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자아도취되어 자신만만하게 굴다가 원숭이 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떨어진 걸까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녀가 사바지 팬티와 팬티 뷰티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종 팬티는 사라졌지만 리하나 그녀의 스타일은 여전히 살아있네요. 항상 기다려지는 그녀 스타일. 다음 의상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들을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영어 연습을 원하시면 제 영어 채널도 확인해보세요.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신 페이트런의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